네, 안녕하세요. 더 스페이스 컨설팅입니다. 7월 13일 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제 등록고 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굉장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고 또 아쉽게도 참석을 못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오셨던 분들께는 또 다시 한번 정리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오지 못하셨던 분들께는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영상을 시리즈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 자료, 이런 설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처음엔 이것인데 우리가 기존에는 이 고입이라고 하는 것이 대입의 시작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이게 더 거창해졌습니다. 고입이 즉 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입시의 근간을 이루는 각 정보를 종합해서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만큼 양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입시는 처음이죠. 학생들이 당연히 입시는 처음이고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많이 달라졌고요. 또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춘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선택은 학생과 학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설팅 업체에서 제공해드리는 우리의 어떤 관점이 있지만 학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학생과 또 학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취합해 보신 다음에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뛸 경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냐, 뭐 그래봤자 운동장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운동장에서 뛸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아는 과정을 한번 반드시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음 설명회는 고교 입학 설명회가 될 겁니다. 즉 우리가 가고 싶은 특목고, 우리가 전국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루어지는 설명회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 단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학교에 찾아가서 설명회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한번 조사해 보시고 설명회를 많이 찾아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학교를 알아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실 겁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유튜브 이 설명은 종료가 되지만 여러분들의 입시는 이후에도 계속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꼭 저장해 두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 또 반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맞는 정보를 계속해서 취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또는 그 이하의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학교에 가는지 알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또 어떻게 선배들이 대학교에 가왔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에 있는 외고와 국제고 그리고 자사고가 대략 47개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를 한번 세보게 되면 대단하죠. 2380개 정도 되는 고등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단 2%만이 특목고, 즉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2% 안에 드는 고등학교 가는 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우리는 왜 특목고에 가야 되냐? 예, 이거를 이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당연히 자, 특목고를 가고 싶은 이유는 대입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무관할 수가 없죠. 네, 물론 우리가 이 어학이 정말 재미있어서 또는 이 과학 실험이 정말 재미있어서 그에 걸맞는 학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참 우수한 학생이 되겠지만 대입을 동떨어져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교를 어떻게 가고 있었냐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학교에 가는 카드라고 하죠. 우리가 카드를 총 9장을 가지게 되는데요. 크게 봤을 때는 수시와 정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6장, 그리고 정시에서 가나 다군의 3장의 카드를 갖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수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반영하는 정시 모집에 앞서서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에 앞서서 시간적으로 먼저 선발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수시 전형 중에서는 정시, 즉 수능 점수가 등급이 국수탐 합쳐서 몇 등급 이런 식으로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먼저 수시 전형의 카드를 내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는 정시 카드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수능 위주의 전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수시 전형에서 이렇게 다양한 카드가 마련되어 있는데, 자, 그 종류는 세분화해서 3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즉 우리가 교과 또는 내신 중심으로 정량 평가를 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내신이 무엇인지는 우리 알고 있죠. 자, 정량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약에 1.5등급이에요. 그러면 1.6등급보다 항상 앞서 있겠죠. 더 훌륭한 학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2.0이에요. 2등급이면 당연히 2.1보다 너가 더 나은 학생이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교과 전형이고요. 자, 그런데 대학들이 한번 학생들을 뽑아보니까, 자, 교과만으로는 학교만의 편차도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을 조금 더 정확하게 깊게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의 평가가 당연히 들어갑니다만 플러스해서 학생부의 내용이 조금 더 포함돼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는 어떤 정성평가의 형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즉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의대입니다. 또는 우리가 만약에 IT 인공지능학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정확히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그 과목의 점수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과목은 몇 명이서 들었고 너가 성취한 원점수는 어떻고요, 다양한 이 평균은 어땠고요, 이런 다양한 점들이 이 평가 안에 함께 들어가서 맥락이 중요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3번째는 논술 전형이 이루어지는 논술 중심 평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시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정시 3장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수능이죠. 그래서 수능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대입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뭔가 빠진 게 있죠. 그래서 수시의 경우에 실기 전형, 그리고 정시에도 있는 실기 전형이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2가 아니고 3+1 전형으로 잠깐 축약을 해뒀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내신만 들어가나요? 라고 하게 되는데 대부분인 그래 왔죠.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면접이라든지 수능 최저,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3과목을 합쳐서 등급이 6, 7 이런 식으로, 그쵸? 또는 2과목을 합쳐서 내신 등급이 합이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최저 등급의 허들을 마련해 두기도 했습니다. 자, 학종, 우리가 줄여서 학종이라고 얘기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 우리가 학생부를 보는데 당연히 세특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자, 이것이 학종의 특성인데 추가적으로 면접과 수능 최저를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는 2028 대입 개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릴 내용으로 해서 이런 면접 같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입니다. 자, 논술 전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논술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고려대학교가 7년 만에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 체제가 개편이 됐죠. 즉 9단계의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딱 5개의 등급만 남겨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 믿기가 어려워. 수능도 통합수능이야. 더욱더 믿기가 어려워라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도 여기에 부응해서 2025년부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가 만들게 되면 우리가 보통 아는 대학교는 다 논술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대 빼고요. 그래서 고려대가 만들고요. 26년에 아마 국민대학교가 만들 겁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신설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아는 대학교는 모두 다 논술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만 봐서 입학을 시키기도 하지만 지금까지의 추세를 봤을 때는 최소 교과라든지 또는 수능 최저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만약에 없는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정말 엄청나게 뛸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2021년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논술 전형이 666.4대 1이었습니다. 네, 그 무서운 점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수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간단한 전형입니까? 즉 전 국민이 모두 같은 수능을 보고 점수대로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수능도 통합 수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수능만 잘하는 학생을 뽑아놨더니 자꾸 의대를 가려고 해요. 빠져나가죠.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죠.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넣는 시도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2023년 서울대의 수능 전형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전형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전형이 조금 더 수월할까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인포그래픽이죠. 지금 이 네 칸이 너비가 이렇게 넓은 칸이 더 많이 뽑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크죠. 45.3%예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23.1%입니다. 수능 중심 평가 정시가 18.7%니까 교과 전형으로 즉 내신을 잘하면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그 어떤 대학교나 가면 상관없지 않죠. 우리는 가고 싶은 대학교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대학교, 즉 주요 대학교라고 친다면 그 주요 대학교는 어떤 문이 가장 넓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장 넓은 칸은 바로 이쪽이죠. 네,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 중심 평가 40.1%니까 가장 문이 넓어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해마다 뭐가 늘고 있죠? 네, N수생, 재수생, 3수생, 4수생이 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특히나 우리가 지금 선배들을 한번 보게 되면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됐죠. 지금 봤을 때 지역 선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쿼터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두 문제를 더 맞으면 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크게 들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주요 대학에 들어가는 N수생의 비율이 58%에서 65%로 수렴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대학에 있어서 40%가 정시로 열려 있는데 그 40%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또 다른 뭡니까? 우리에게 남겨진 문은 40%인 거죠. 그렇다는 것은 40%의 40%라는 거는 우리에게는 대략 15%만 그 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자, 종합해 봤을 때 우리 현역 학생들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대학에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가장 현실적인 옵션은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뭘까요? 예, 학생부 종합, 줄여서 학종이 가장 가능성이 크고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변경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가장 적합한 전형도 뭐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학종을 잘 받을 수 있는, 학종에 유리할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